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맞대결에서 나란히 선발 출전. 황희찬 선수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는데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코리안 더비에서 울버햄튼이 또 한 번 승리했던 배경, 또 황희찬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 전체 내용까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 4대1로 승리하면서 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리버풀을 출격하고 있는 아스널이 번리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에스턴 빌라가 풀럼 원정에서 접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며 토트넘을 제치고 4위 자리를 다시 달아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본머스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통해 2대2로 비겼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2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울버햄튼에 패배했는데요. 1대2 패배, 홈에서 당한 패배로 인해 4위 경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경기 전부터 이 코리안 더비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쉬운 패배 속에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 선수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날 경기 양팀의 선발 명단을 보면 토트넘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좌우 주전 풀백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페드로 포로 선수가 훈련 중에 입은 부상으로 최소 몇 주간 이탈하게 된 큰 타격이 생겼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반전에 조금 근육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데스티니 우도기까지도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결국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 전술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빠지면서 팀의 경기력 전체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분투했고, 나름 자신들은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이로 인해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미드필드 지역의 장악력이라든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내는 과정 속에 세밀함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 공격진 구성은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배치됐고, 2선 공격수는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데안 쿨루셉스키,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로 제임스 메디슨이 배치됐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 사르가 배치됐고요. 2명의 센터백은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구성됐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지난 이틀 연속으로 문제없이 훈련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진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됐고요. 2선 공격수로는 네투와 사라비아가 배치됐고, 좌우 윙백으로 아이트 누리와 넬송 세메두,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주앙 고메스와 마리오 르미나, 3백으로 토티 고메스, 크레이그 돛은, 막스 킬먼드, 이 말씀드린 쿠냐를 제외하면은 최정의 멤버로 나왔다. 즉 쿠냐가 있었다면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가고 사라비아의 자리에 쿠냐가 내려와서 네투, 황희찬, 쿠냐의 3톱이 가동될 수 있었겠지만, 사라비아 역시 굉장한 기술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무엇보다 이날 경기는 중앙 미드필드인 주앙 고메스가 역습 상황에서도 날카로웠고, 또 날카로운 탁월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멀티골을 터뜨리는 중앙 미드필드로서 이례적인 또 본인의 폼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키퍼인 주제 싸 선수가 이날 경기 또 주장 완장을 하고 여러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울버햄튼이 먼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토트넘이 공을 쥐고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토트넘의 공격이 끊김과 동시에 특유의 속도감 있는 역습을 통해서 토트넘의 뒷공간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5분에도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의 공격이 차단됐을 때 공을 빠르게 운반한 이후 패스했고, 비록 사라비아 슈팅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골키퍼에게 잡히는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어서 1분 뒤인 전반 6분에는 세메조 선수의 슈팅을 비카리오가 선방했는데 이게 황희찬 선수의 앞에 떨어졌거든요. 사실 이 장면은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허공으로 슈팅을 하는 빅찬스 미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전반 15분에는 사라비아가 뒤로 빼준 공을 왼쪽 윙백인 아이트 누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주발이 아니었던 오른발로 가마초하게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이 꽤 날카롭게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거든요.
전반 중반에는 토트넘도 좋은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36분 센터백인 반더벤이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서 연결한 스루 패스를 메디슨이 문전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 이어받은 이후 컷백으로 쿠루세스키에게 연결했고 쿠루세스키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수비의 견제 속에 빗나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반 42분 이번에도 코너킥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에 좀 허점을 보였는데요. 사라비아가 올린 코너킥을 주안 고메스가 거의 무인지경의 상황에서 물론 좋은 점프력과 좋은 타점으로 헤더를 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막스 킬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주안 고메스를 막고 있는 가운데 고메스를 견제하기 위해 함께 경합하려는 시점에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게 좀 방해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주심의 판정이라든지 VAR 체크 같은 것들이 없이 정상적인 몸싸움 정도로 판단을 하면서 이 득점이 인정이 됐고 토트넘이 전반전 막판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선제골 실점 이후 토트넘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울버햄튼의 센터백인 크레이그 도슨 선수가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사라비아에게 연결했고 사라비아의 발리 슈팅까지 날카로웠지만 이 슈팅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선방하면서 추가 실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3분 토트넘의 역습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 센스가 빛났는데요.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자신 쪽으로 몰아둔 이후 왼쪽 윙백인 벤 데이비스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전진 패스를 줬고 벤 데이비스가 컷백까지 잘 연결했는데 메디슨이 이 패스를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수비와 엉키면서 기회를 놓쳤고요. 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여기서 사라비아 선수가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토트넘이 공은 더 많이 가졌지만 효과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던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0대1로 끌려갔는데 전반전 기록을 보시면 울버햄튼이 기대득점 0.58골, 토트넘은 0.36골로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은 토트넘이 64%였지만 효과적이었던 팀은 울버햄튼이었다. 무엇보다 슈팅 숫자 자체도 울버햄튼이 6대5로 앞섰는데 유효 슈팅은 4대0.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슈팅 기회는 대부분 골대 안으로 갔지만 토트넘은 이 기회들 속에서 골대 안으로 슈팅을 보내지 못했던 아쉬운 결정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의 빅찬스 미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2대0, 3대0으로까지 전반전에 앞설 수 있는 내용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아쉬웠던 전반전을 바로 뒤집었던 토트넘의 후반전인데요.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저술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풀백들의 플레이도 좀 더 날카로워졌고 공격 라인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내는 창의성을 번뜩이기 시작했는데 후반 시작 2분 만인 47분 긴 스로인을 히샬리송이 상대 수비인 토티 고메스를 등진 채 확실하게 버텨주면서 사르에게 내줬고 사르가 이 패스를 다시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클루셉스키가 히샬리송의 뒤쪽으로 들어가며 흐르는 공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왼발 투터치 이후 정말 기가 막힌 감각적인 슈팅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연결하면서 터뜨렸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는 토트넘 쪽으로 이동했지만 이후 추가골이 나오지 못하면서 57분 다시 울버햄튼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크레이그 도슨 선수의 롱패스가 기점이었어요.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있던 세메두 쪽으로 긴 패스를 연결했고 세메두는 패스를 한 이후 사라비아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위기 상황을 또 한 번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넘겼고요. 계속해서 토트넘도 득점을 노렸는데 뒷공간을 내주고 또 공격이 차단된 이후 커버가 좋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0분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선수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데이비스에게 점진 패스를 줬고 데이비스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 우도기처럼 올라가서 히샬리송 곁까지 올라가서 전술적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여기서의 플레이는 좋았어요. 데이비스가 상대 수비 막스 킬먼을 등진 채로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내줬고 클루셉스키가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주제사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62분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벤 데이비스가 말씀드린 인버티드 풀백 우도기 역할을 해주면서 최전방에서 이 공을 확보해주고 백힐 패스를 쿠루세스키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쿠루세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무산이 됐어요. 세밀한 공격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역습에서 무너졌습니다. 63분 토트넘의 코너킥 공격이 차단된 이후에 울버햄튼의 역습이 전개될 때 비수마와 로얄의 커버 플레이가 좋지 않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페드로 네투가 자신의 장점인 단독 돌파에 이은 컷백을 연결했고 이 컷백 상황에서 비수마, 사르 이 두 선수가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주안 고메스가 슈팅 위치에서 자유롭게 있는데 이 선수를 아무도 견제하지 않았다. 결국엔 주안 고메스가 편안한 슈팅으로 울버햄튼이 다시 2대1로 앞서갈 수 있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68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상대의 지속된 견제 속에서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내줬지만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겼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71분에 히샬리송과 비수마 사르를 빼고 베르너와 존슨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공격 대형을 바꿨습니다. 비수마와 사르가 중앙 미드필드로서 이날 조금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준 가운데 베르너가 중앙 전방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왼쪽, 존슨이 오른쪽, 그리고 쿠루세스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벤탄쿠르 원볼란치에 4-1-4-1 대형을 세웠거든요. 73분에 울버햄튼은 조금 지친 모습을 보인 사라비아를 빼고 벨레가르드를 투입했는데요. 벨레가르드가 사실 공격적으로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이후에는 토트넘이 조금은 동점골을 노리는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졌어요. 다만 77분 이번에도 토트넘이 코너킥 공격이 차단됐을 때의 뒷공간 커버가 아쉬웠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운반에 이어서 네투의 돌파 그리고 벨레가르드의 슈팅까지 나올 때 마지막까지 벤탄쿠르가 태클을 시도하면서 슈팅 타이밍을 지연시켰고 로얄 선수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골까지 내줬다면 토트넘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토트넘은 85분에 메디슨과 로얄을 빼고 로셀소와 호이비에르까지 투입하면서 마지막 순간 동점골을 노리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울버햄튼은 87분에 황희찬 선수를 빼고 부바카르 트라우레를 투입하고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네투를 빼고 도어티를 투입하면서 완전한 지키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4분 쿨루셉스키의 크로스패스를 벤 데이비스가 결정적인 헤더 슈팅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아쉽게도 완벽한 오픈 찬스에서 데이비스의 헤더 슈팅이 허무하게 빗나가면서 토트넘이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절호의 동점골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오히려 세메두의 롱패스에 이은 아이트누리의 마무리 패스를 도어티가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울버햄튼이 3대1로 달아갈 뻔한 기회가 있었는데 도어티의 슈팅이 좀 빗나가면서 토트넘이 그냥 2대1 패배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기대 득점은 1.71골로 울버햄튼의 1.51골보다 높았고 공격을 지배하면서 71%의 볼 점유율도 가져갔고 슈팅 숫자도 전체적으로 15대 12로 앞섰지만 결국에 문제는 결정력이었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슈팅 코스를 차단했던 게리 오닐 감독의 전략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침묵 같은 경우에는 포로와 우도기가 빠지면서 운반, 패스, 경합 모든 면에서 조금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문제가 컸습니다. 슈팅 숫자 4대 7로 열세였고 빅찬스도 2대 3으로 열세였는데다가 말씀드린 벤 데이비스의 막판 헤더 슈팅까지 허무하게 빗나가면서 토트넘은 사실상 울버햄튼에 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기를 마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별도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전 승리에 대한 기쁨 속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완벽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 팀적으로 수비적으로도 또 공격적으로도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결과를 가져오면서 값지고 훌륭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골을 넣고 싶었고 또 많은 한국 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려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희 팀이 이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강팀인 토트넘을 상대로 승점을 챙기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서 좋은 경기이자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팀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흥민이 형하고 경기를 하는 것은 항상 특별하고 특히 이런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같이 경기를 한다는 것은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경기를 했고 또 흥민이 형이 너무나 위협적인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끼리 잘 막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수비수들이 잘 막아줘서 좋은 결과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고 또 함께 뛰는 것에 대한 영광, 자부심 또 그런 본인의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을 표현을 하면서 존경심을 표했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첼시와의 오는 26라운드 경기가 첼시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해서 이 경기를 26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 치르기 때문에 꽤 긴 휴식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우도기와 포로 모두 부상으로 빠진 시점이기 때문에 긴 시간 경기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 경기 패배로 토트넘이 승점 47점에 멈추면서 5위로 떨어졌고 에스턴 빌라가 49점으로 4위가 됐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57점, 아스널이 55점으로 토트넘이 우승권과 승점 차이가 10점까지 벌어지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이제 우승 경쟁보다는 이번 패배로 인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은 첼시와 치열하게 탑10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 승리로 먼저 승점 35점을 기록하며 12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3월 3일 일요일 0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7라운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첼시와 연기된 경기의 일정은 또 언제가 될지 토트넘의 경기 일정 상황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